그거는 맞아 모든 게 그건 내가 최고 좀 높은 거 같아. 이래도 뭔가 하는 사람들 한 달 이후 고3이구나. 즐겨. 누구나 다 국민일이야. 모든 형이 지금 존경해 돼요. 아니 가섭다 웃고 있잖아 지금. 야, 내가 믿는 소리는 처지가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라. 서울대 출신이 말씀하셨는데. 문장에서 보자. 문장에서 보자. 동문회 있잖아. 동문회. 동문회에서 보자. 동문회. 어디 수영씨 알바로 갔어. 갈까요? 그 굴절법칙 증명해 드릴게요. 네. 증명은 작도 과정, 수행 평가를 위해서 학교 시험에 요구리 나올 수도 있고. 기본 매질, 이동 매질. 아까처럼 그 빠는 하겠습니다. 빠는. 그러면 빛의 진행이 이렇게 오다가 굴절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이제 약간 그 파면 있죠. 파면. 파면을 그릴 거예요. 파면. 자, 파면이 이제 파면 간격이 파장이에요. 파장. 요 1번이 빠른 거죠. 지금 보이죠? 이제 빠는 맞죠. 계속 똑같이 하고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파면이 좀 널찍하게 파장 길게 표시될 거고요. 그 여기 딱 맞춰서 파면 그릴 건데 이 정도로 파면을 잡고요. 간격을 한 중간 띄웁시다. 수직돼야 돼. 이렇게 수직. 네,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요. 아이씨. 이 삐딱한 느낌인데? 일단 대충 이렇게 하나 더. 여기가 나올까?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네. 그다음 여기 꺾였죠. 요거랑 또 수직돼야 돼. 수직돼야 돼. 그러면 이거랑 수직되게 이렇게 꺾이죠. 이제 알겠죠? 이 굴절 방향이 왜 이런지 알겠죠? 이렇게 굴절이 되어야 파면의 간격이 좁아지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확실히 파장이 넓고 확실히 좁죠. 그러니까 꺾이는 방향이 이렇게 되면 파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래요? 이렇게 반대로 꺾이면 넓어지겠지 밑에가. 이해됐는지? 이게 파장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말이지. 굴절의 방향 자체가. 이해됐어인지? 보고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자, 법선을 봅시다. 좋은 습관, 법선 긋기. 법선 여기. 입사각은 여기. 그냥 편하게 세타 1 쓰겠습니다. 여기 굴자가 여기. 세타 2예요. 2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더라? 요거랑 여각이 여기 동그라미. 그럼 아까처럼 파면과 경계면 사이값 여기도 세타 1. 됐죠? 여기 됐지? 네. 그러면 요거랑 여각은 여기 x가 얘가 90도니까 바로 여기가 세타 2. 이해됐을까?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장이라는 거는 여기거든요.
파면과 파면 사이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파장이에요. 여기가 람다 1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는 이거는 그냥 요게 파장인데? 이거 맞죠? 그죠? 이거 맞죠? 네, 요 파란 게 이거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인데요? 람다 2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여요. 이렇게 두 개. 서로 요 별을 마주대고 있는 무슨 그림인가 이제 두 개 엎어져 있죠. 이렇게 두 개. 이거 뽑아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변 길이가 이렇게 있고 좀 크게 그릴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게 람다 1. 얘가 수직. 그 다음에 파면이 꺾여서 이렇게 꺾인 것 같고 요 수직 길이, 그렇지, 요 길이지. 이렇게 꺾인 게 수직되고 요게 람다 2. 요 모습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지금 각도 보면 지금 요각이 세타 1, 요각이 세타 2.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공통빗변 서로 마주대고 있는 가장 긴 길이 이 공통빗변의 길이를 쌤이 편의상 1로 부르면 사인 세타 1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니까 L분의 람다 1 사인 세타 2도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같은 L분의 람다 2 됐지 이제. 따라서 진영 끝. M1분의 M2는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인데 이게 람다 1은 이걸 올려 붙이면 L 곱하기 사인 세타 1 람다 2도 올려 붙이면 L 곱하기 사인 세타 2가 되니까 요 약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값 나오게 됐어요. 됐지? 진정 됐지? 네. 요 그림 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네. 이제 필기체를 쓰는데? 필기체를 썼어, 필기체를. 필기체 썼어, 필기체. 대박인데? 필기체. 센터도 어떻게 쓰냐? 이어를 주니까 센터도 이렇게 씁니다. L 사인이구나. I L 됐나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도 생각해볼까? 네. 지금 생각해보자. 네. 여기 이제 파면에 있으면 같은 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같은 미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파동이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면 얘도 여기까지 가요. 딱 여기까지 가요. 이해됐어? 근데 여기 있던 파동이 여기까지 갈 때 있지. 그때 얘는 다른 데를 들어가잖아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빨라서 한 주기 동안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얘는 한 주기 동안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면서 진행이 느린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됐어? 그 다음부터는 또 같은 대식이 들어가면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같은 거 다 가는 거예요. 이해되냐? 됐어?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선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평행하게 달리기 시작했던 두 개씩 보는 거지. 처음에 이 두 개 잡자. 평행하게 둘이 친구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같이 시작한 거야. 이제 그렇지? 우리는 같은 배질에서 같은 속력으로 평행하게 달려보자. 이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씩 가는 거야. 이렇게 딱 나만하게 딱 들어가면 얘가 대신 때리는 거야. 아 먼저 이번 들어간다 그런 거지. 얘가 못 들어간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번에 먼저 들어가면서 속도가 먼저 느려져 버린 거지. 그래서 같이 찍지는 못했던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가는 시간에 얘는 요렇게 못 가는 거야. 그냥 같이 이번에 들어온 충격은 똑같은 거리가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요거랑 중간에 한 명 더 넣을까? 친구를? 딱 중간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면은 봐라이. 여기 있던 친구가 여기 오면 얘도 여기 오고 얘도 여기 오고 이거 똑같은 거지. 근데 이 중간 친구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아? 정확히 딱 중간이야. 2분의 1 주기인 거야. 딱 반. 2분의 1 주기인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 주기니까 요런 둘이 딱 정확하게 딱 반을 간 거야. 반. 둘이 같이 반씩 한 거야. 딱. 이해됐어 이제. 근데 또 얘는 또 먼저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2분의 1 주기를 요 거리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비가 딱 맞아요.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보시면 뭐 이게 알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중간 다 끊어도 돼. 요 사이를 또 끊어도 되고 여기도 끊어도 되고 또 반반을 끊어도 돼. 그러니까 저 사이를 진행하는 모든 빛들이 1번 매질에서 얼마 정도 지나고 2번 매질에 언제 진입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 달라지는 타이밍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만족하면서 빛이 쭉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작동된다. 이해됐습니까? 됐냐?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 얘가 여기 오면 얘도 여기 온다. 이해됐냐? 다시 얘가 여기 왔을 때야 얘 어디가 있어? 얘 어디가 있어? 지금 여기가 2분의 1 주기 지났잖아. 그러면 이 빛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똑같이 2분의 t, 2분의 t. 이해됐어 이제? 맞지? 요거 2분의 t 보내는 동안 얘는 2분의 t 보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t 여기 중간. 그렇지. 그다음 2분의 t 여기까지 가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라는 친구 찾으면 여기가 되는 거지. 맞잖아. 딱 날아가잖아. 딱 맞지. 이렇게 다 성립하면서 모든 것들이 저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예술적으로 쫙. 알겠어? 됐지 이제? 그 동안. 요게 중세 때. 중세 때 스넬 아저씨가 할 거예요. 중세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근대각도 아니야. 그냥 글자를 딱 만든 다음에 그냥 그걸 종이에다가 쫙 해가지고 그림을 쫙 그려가면서 갑자기 성립하는데 피타고라스가 되게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후의 사람이니까 스넬 아저씨가. 피타고라스가 몇 년도 사람인가? 기원전에 혹시? 기원전? 이집트가 기원전이잖아. 이집트가 꽤 옛날에 들어왔어. 이집트가 기원전이잖아. 맞지? 아니 그 보면 나오잖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막그 박해당하는 장면 보면 막 거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집트가 꽤 옛날이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모든 건 다 중국에서 기원되었다는데 이집트한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 얘기 나잖아. 이집트가 먼저 만든 거 그치라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중국이 먼저 있다고 할 수 있잖아. 중국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집트가 더 먼저 있다니까. 알겠습니까? 됐지? 통답 하시고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이 굴절의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세보세요. 저는 이거부터 할게. A 매질, B 매질, 또 다른 C 매질, 다시 A 매질 반복. 네. 빛이 처음에 A 매질로 이렇게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를 만나 꺾였습니다. B가 C를 만나 또 꺾였습니다. 다시 C가 A를 만나게 됐어요. 알겠죠? 그러면 목선 긋게 아니 거기 너무 작네. 섭섭하네. 자, B가 알파, 요가 베타. 경계면이 평행하다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꺾까. 얘도 베타.
그치? 이때 감마에서 보이는 각이 누가 C에서 보이는 각 감마. 똑같은 논리로 억각 여기 감마 됐어요? 그러면 감마로 C에서 입사했어. 다시 A를 만났다. A에서 굴절의 방향, 굴절각은 얼마 나올게? 과연 알파가 나올까? 이게 이거랑 평행하겠죠? 이렇게 촥 나가지고 과연 이게 세타인데 세타가 과연 알파일까? 느낌은 알파일 것 같다 그자 A 보너스니까. 근데 중간에 C를 거쳤으니까 보이지 않나? 만약 이건 어때?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평행선을 주고 A, B 그냥 A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꺾인 후에 이렇게 가면서 곡선을 걷을까? 여기 알파면 여기 베타면 이거 베타잖아. 이거 알파 되냐 안 되냐? 이건 알파 돼야 돼. 왜냐면 어쨌든 AB의 경계면이잖아. 그럼 AB 경계면에서 속도가 VA 대 VB, 파장이 람다 A 대 람다 B,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럼 사인 베타로 들어갔으니까 사인 알파 나와야지. 그치? 이렇게 반복해보는 건 확실하잖아. 이건 무조건 알파가 맞아. 근데 중간에 C를 또 집어넣은 거야. 다른 매질에 또 C를 집어넣은 거지. 그럼 달라질까? 그럴 거야, 당연히. 이건 어때? A, B, C, B A, B, C, B, C, B 다시 C, A 몇 개 더 집어넣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요거 알파 네, 됩니다. 됩니다. 알파 됩니다. 증명해 볼게. 이건 이해됐지 얘들아? 이건 이해됐지? 이건 안 헷갈리지? 이건 알겠지? 무조건 맞지? 증명해 볼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굴절은 요거 두 번의 굴절인데 이건 확실하니까 이 굴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간단히 써볼게요. A에서의 속도와 B에서의 속도의 B는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와 같다. 맞지? 분수 안 써도 되지 얘들아. 분수랑 비율은 같은 거니까 그치?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또 써보자. 그럼 얘는 B하고 C 경계인데 B에서의 속도가 있고 C 속도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때 이 B도 사인 베타와 사인 감마가 되죠. 그럼 한 번에 써볼까? 그냥 중간에 이제 공통하는 VD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인 베타가 똑같이 있으니까 한 방에 쭉 늘었을 수 있겠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인 감마. 그럼 이때 지금 빛이 C에서 A로 진입했잖아요. 근데 C에서 감마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A에서 얼마나 나와야 돼요? 알파로 나와야죠. 정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계면이 평행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평행하느냐? 평행해야 여기서의 굴절각이 여기서 입자가 될 수 있고, 만약 경계면이 비슷하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안 맞는 거지. 경계가 평행해야 돼. 무조건 평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평행 경계면을 만드는 이유가 저거야. 저렇게 되면 문제가 재밌어지니까 자주 나옵니다. 경계를 계속 평행 만들어서 이해됐어요 이제? 이거 무조건 알파가 된다라고 뒷부분이 이해됐니? 이제 이런 거 가져와야 돼. 이거 증명은 지울게. 그리고 있네. 이름하여 등변사다리꼴. 네, 등변사다리꼴. 유명하잖아. 밑에 뼈 되게 같은 거. 사다리꼴이야. 자, 밑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굴절을 해요. 네, 여기가 공기, 여기가 인디. 잠깐만, 굴절 가는 너무 이상하다. 아, 이거 가기 너무 무거운데. 잠깐만, 소리. 잘못 그랬어. 법선 걸고. 법선 걸게. 이게 너무 다시
길이가 느리죠? 그러면은 빛이 직진하진 않을 거야. 각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굴절 됐다. 한참 가야 되네. 땅. 여기 바닥을 때리고 바닥에서 반사. 반사할 때는 입사각이랑 굴절각이 같으니까 그 정도로 튀어나가겠지? 여기를 때린 거야. 됐어요? 약간 높이가 달라졌죠? 약간 비리칭이 됐어. 여기서 다시 빠져나갈 때 바닥과 평행할까? 빈변사다 이거. 더 뭐해야 되냐? 진짜 모르겠다. 그림이 약간 좀 어렵다. 이 면을 수직하게 때린 것으로 그려 잘못 그렸다. 네, 일단 보면 요거 입사각이죠. 알파라고 쓰자. 이거 물절각이죠. 베타라고 쓰자.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바닥을 때리잖아. 그럼 이때 어떤 그 각이 생겼지. 요 각과 똑같은 각으로 반사가 되거든. 그럼 양쪽이 대칭 구조니까 이해됐어 이제? 여기서 방향 똑같이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면 생각해 보면 양쪽으로. 그러니까 빛을 실제 빛은 진행이 오른쪽에서 왼쪽이잖아요. 근데 역진행의 원리. 빛은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해됐어 이제? 한번 왔던 길이면 거꾸로 빛을 보내잖아. 그 길을 그대로 가야 돼. 그게 법칙에 따라가는 거야. 굴절의 법칙 그렇잖아. 두 매질을 갖다 대보면 매질했던 속도가 정해져 있고 그 속도에 따라서 쌓인 각도가 정해지면서 굴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어 빛이. 그러니까 상상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그냥 너희가 센스 있게 아무데나 빛을 막 마음대로 방향을 잡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원을 여기 두는 거지 여기다 둔 다음에 빛을 하나는 이렇게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똑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해되냐? 그러면 여기서 서가지고 양쪽으로 딱 똑같은 각만큼에서 딱 쏴버리면 양쪽 대칭 구조니까 여기서 형성된 각 베타였으면 여기도 각이 얼마나 와야 되냐? 베타가 나와버려야 돼요. 그렇지? 이게 대칭 구조니까. 그래서 법사를 긋잖아? 법사 이게 끌 수 있겠지? 이게 끄면 이 각이 베타가 확실해. 각이 다를 수가 없어. 그럼 얘가 베타로 때렸잖아? 여기가 유리란 말이야? 여기 공기라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 다시 각이 똑같게 형성돼야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각이 알파 1일 수밖에 없어서 다시 나가면서요. 무조건 평행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제? 알아듣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됐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응용을 줄 거야. 이해들 했네. 좀 어렵구나 지금. 약간 어려졌구나. 애들이 표정이 그러네. 갑자기 어렵네. 애들이 지금 약간 당하네. 이게 뭐가 어려워? 어디가 어려워? 어디가? 빨리 얘기해봐. 어디 어려워? 안 어려워? 아이씨. 이해됐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작도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냥 다야. 그러면 야 한 단계 더 할 건데 좀 망설여지잖아 지금. 이놈들 일단 공기 때 이거 알겠냐? 그럼 이렇게 해볼까? 여기를 물로 채워. 물로 바꿔버려. 그러니까 원래 공기였으면 1이 갔을 거 아니야. 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공기일 때의 경로다. 근데 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굴절이 되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질문할게. 쉽게 할게. 지금보다 굴절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이거 찾아야 돼. 굴절을 많이 하려고 할까 적게 하려고 할까? 그렇지. 이거 찾아야 돼. 적게. 이유는 액체라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굴절이 더 높? 지금 중요한 말 나왔어요. 굴절율의 차이가. 그렇지 차이가 구매질에서 굴절율의 차이가 더 작으니까. 그렇지 차이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매질이 비슷해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기, 물, 유리 세 개 있잖아. 간다. 빛의 속력은 어디가 제일 빠르다?
진공이 제일 빠르지. 그 다음에 기체, 액체, 고체 순서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빠르고 물이 2등이고 유리가 꼴등인 거야. 그러면 처음에 빛은 공기와 유리의 경계를 통과했으니까 1등하고 3등이잖아. 이게 속도차가 많이 났을 거라고. 근데 여기는 유리하고 물이니까 2등하고 3등이 만나 있는 거잖아. 이게 빛의 입장에서 보면 속도차 별로 안 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경계가 있긴 한데 저쪽 내지라고 이쪽 내지라고 속도가 만약에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냥 이렇게 할까? 속도가 똑같아. 속도가 똑같으면 굴절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냥 직진하잖아. 근데 속도차가 나니까 꺾이는 거야. 그럼 두 매질의 속도차가 더 나면 날수록 더 많이 꺾이는 거지. 이해되냐 이제? 그러니까 두 매질의 차이가 적다가 중요해. 차이가 적다. 그러면 하나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물로 바꿔버리면 굴절을 지금보다 적게 할 거야. 적게 할 거야. 적게 하면 이 빛이 더 위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더 위로. 그렇지. 어떤 방향으로? 직진에 가까운 방향. 원래 진행하던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덜 꺾는다가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이걸 물로 바꾸잖아? 그럼 빛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셔야 돼. 되겠지? 이제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공식을 막 써가지고 쌀값을 막 비교해가지고 분수가 크냐, 작냐, 작았냐, 커냐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두 매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굴절을 많이 한다. 이게 끝. 이걸로 끝나요. 알겠냐? 적어줄게. 그래서 두 매질의 차이가 클수록 굴절을 잘한다. 알겠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줄 알아요. 그래야 훨씬 잘 풀어요. 식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두 매질의 차이를 자꾸 집중하는 거야.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빛은 직전을 좋았다. 알겠지? 두 매질의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많이 꺾이려고 한다. 이게 맞는 거야. 알겠냐? 이해됐어? 오케이, 통과. 그러면 물어봅시다. A, B 중에 어느 게 더 굴절을 잘한 거예요? A하고 B 중에 굴절을 잘한 건 누구예요? 굴절을 잘한 거. 굴절을 잘한 거. A. 뭐랑 비교해야 돼? 직진다. 알겠지 이제? 곧장 직진한 방향이잖아. 굴절 안 하는 방향이지. 굴절 안 하는 방향에 비해서 얘는 조금 꺾였고 얘는 많이 꺾인 거야. 이렇게 풀면 돼. 이해됐어? 다시 물어보자. 다시 물어볼게. 2번 매질의 굴절률은 1번은 똑같은 매질 썼어, 선생님. 1번은 같은 매질이야. 2번 매질을 바꾸면서 빛의 굴절이 A에서 B로 바뀌었대. 자, 1번 매질은 그대로 두고요. 2번 매질의 굴절률을 더 크게, 작게 고쳤거든요. 그랬더니 빛의 진행 방향이 A에서 B로 변했다. 이렇게 하자 이거죠. 알겠어? 2번 매질의 굴절률 처음보다 크게 한 거야? 작게 한 거야? 작게. 이런 게 헷갈려.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게. 이런 게 생각해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율을 가지느냐? 자, 쌤 한번 하나. 자, 빠르야, 늦빠야. 법선 거 봐. 법선 쫙 뜯자. 각 봐라. 각이 크지? 각이 작지? 그러면 각이 큰 쪽이 빠른 매질이지. 그렇지? 자, 간다. 빠르다. 느리다. 글자 크기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굴절률은 반대로 쓰면 돼. A가 1번이 작은 굴절률 매질이다. 2번이 큰 굴절률 매질이다. 이해됐어? 간다. 다시. 자, 빠르다, 느리다. 굴절률은 작다, 크다.
그러면 내가 1번은 안 바꿨다 했잖아. 1번은 계속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A가 처음에 굴절률이 요만했기 때문에 요거랑 차이 때문에 이런 굴절을 하였다. 근데 내가 이제 2번을 바꾸는 거야. 2번을 얘보다 좀 더 어떻게 바꿔야 이렇게 굴절하는 거야. 손을 들어서. 그러니까 차이가 커져야 돼. 차이가 작아져야 돼. 차이가 작아져야 되지. 그럼 얘보다 좀 더 작게 바꿔야 돼. 그렇지. 작게 바꾸는데 얘보다 작아지면 안 되고 얘보다 크게 되니까 요 정도 글자 크기 쓰면 좀 느껴지지 않나? 그치? 봐봐. 야 글자 차이가 크잖아. 차이가 크니까 글자를 잘하는 거고 차이가 작으니까 글자 잘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이렇게 글자 크기를 바꿨어요. 이래야 잘 풀려. 이 말 이해되냐? 이거 머리로 풀면 안 돼. 이거 힘들어. 그냥 씻으려고 하지 말고 글자 크기를 팍팍 느껴. 둘의 차이가 클수록 글자를 잘한다. 가장 기본 아이디어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작게 쓰고 크게 쓰고 더 크게 쓰고 더 작게 쓰고 하면서 차이를 느끼면 잘 풀려요. 작은 거다 작게 바꾼다. 이해되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하다. 이거 지울게. 여기 지울게. 시간이 별로 없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있네. 이렇게 봅시다 이제. 자, A 경우, B 경우. 굴절을 잘한 건 누구? 이제 잘 보이지? 잘한 건 누구? B.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직진 방향. 그렇지. 알겠지? 빛이 직진하는 방향을 잡았는데 직진하지 않고 꺾였잖아. 그치? 더 많이 꺾인 건 B다. 그럼 B가 더 차이가 크다. 이해됐어 이제? 간다. 간다. 느 빠져. 쓰는 거 봐라. 느리다, 빠르다. 그럼 굴절률 크다, 작다. 됐지 이제? 그러면 간다. 보고 크게 써 일단. 요런 작게 썼어. 자, A보다 B가 굴절도 잘했지. 그럼 B에서 어떻게 돼야 돼? 차이가 더 커져야 되지. 그렇지. 더 작게. 이러면 풀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만약에 A 요 두 번째 매질 있지. 두 번째 매질이 같았다. 그러면 첫 번째 매질을 바꿨을 거야. 그때.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얘들아. 아니 값은 똑같이 넣는데 입사가 똑같이 넣는데 1번 매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A 경우에 B 경우에 요게 굴절률은 같은 거야. B가 굴절을 많이 했잖아. 차이가 커야 되잖아. 1번 매질의 굴절률을 어떻게 바꿨다? 더 큰 걸로 바꿨다. 이 말 알겠냐?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핵심이야. 문제를 풀 때. 글자를 크게 쓰고 작게 쓰고 비교하면서 문제 풀면 잘 풀린다. 이 말 이해돼? 됐어? 오케이, 통과. 야, 10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이거 잘 나와요. 반원형 물통실험.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물통이에요. 반원의 물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 사실 그냥 빈 거예요. 그냥 공기예요. 그냥 원만 그린 거예요. 반원형 물통이에요. 네. 여기 정확하게 원의 중심이에요. 레이저 포인트를 삽니다. 레이저를 정확하게 요 원의 중심에 되도록 이렇게 빛을 쏴서 겨냥을 해서 잘 쏴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공기 없고 여기 물이 되죠. 그러면 느린 배를 만났기 때문에 꺾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나오다가 원토막으로 튀어나갈 때 여기서 안 꺾이고 직진합니다. 왜 그럴까? 1번. 아까 또 물이기 때문에. 아니지. 여기 공기 있지. 여기도 굴절 안 해요. 왜 안 할까? 입사각이 여기서는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0도이기 때문에 자 봐라 여기 경계면 볼게. 여기 경계면은 원형이면 여기 원의 적선 방향이 경계면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순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법선을 긋는 순간 법선이 이렇게 되면서 원의 중심을 항상 지나가요. 원은 항상 그래, 그지? 원에서는 경계면에 법선을 긋는 순간 법선이 항상 원의 중심을 딱 지나가. 그러면 원의 중심을 지나온 빛이기 때문에 현재 입사각이 0도.
입사각이 0도면 굴절할 수가 없어. 굴절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반원형 굴통을 쓰는 이유, 이 원형 굴통을 쓰는 이유는 굴절을 한 번만 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만 굴절을 하고요. 여기서 굴절을 못하게 하기가 목적이에요. 굴절을 한 번만 해야 우리가 작도가 좀 쉽고 정확하게 굴절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일부러 원형 굴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딱 여기잖아요. 빛을 원의 중심에 딱 겨냥하셔야 돼요. 열의 중심에 겨냥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약간 빗나가게 이렇게 겨냥해 버리시면 굴절 또 합니다. 여기서 바깥쪽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원의 중심을 딱 겨냥하셔야 돼요. 이해됐지 이제? 요 시간의 목적은 물의 굴절률을 구하기 위해서. 그럼 공기는 굴절률이 1로 볼 수 있으니까 과연 물의 굴절률이 얼마일까? 얘를 보고 싶었던 거지. 이걸 실험으로 배우자는 거예요. 이거 실험이에요, 진짜 실험. 됐어 이제? 그러면 철순해줘. 선생님 저희가 보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방금 배운 대로 n 공기분의 n 물 굴절의 법칙에 따라 이걸 쓰면 속도, 파장, 사인, 각도 순서는 뒤집어서 물 거를 전부 밑에 쓰고요. 공기 건 다 위에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공기 굴절률은 1이니까 됐고 물의 굴절률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뒤에 분수 중에 하나만 알면 된다. 이게 나온 거지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속도 제자. 자, 공기를 지나는 빛의 속도. 선생님, 굴절률 1이죠? 광속시. 자, 그럼 물을 지나는 빛의 속도. 어떻게 측정할 거야? 측정할 방법이 없잖아. 폭이. 그럼 파장. 자, 공기를 지나는 빛의 파장. 이게 내가 사용한 빛의 진동수를 주어주면 광속시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에 따라 계산할 수 있긴 하겠지만 물을 지날 때 속도를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동수를 안 바뀔 텐데 파장이 얼마인지를 보이지도 않고 측정이 안 되죠. 폭이. 각은 질 수 있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빛이 쫙 각도가 되면 쌤! 먹선 보면 되죠. 먹선 딱 그니까 먹선 쫙 긋고 나서 이 각을 재면 입사각, 이 각을 재면 굴절각, 각을 재면 되죠. 각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 잘했다. 각을 쟀어. 그랬더니 45도 수박. 여기 30도 나오면 참 좋잖아. 그럼 젠장 21.8도. 어이씨 사인 21.8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계산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각이 특수하게 나오는 건 문제는 이한 거고 실제 물의 굴절률을 재기 위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하는데 각이 특수하게 딱 나올 것 같지 않잖아. 각도 불편해 사실. 각이 안 된다. 각도니까 아무리 좋아도 각을 재도 각이 특수하게 아니면 학생들은 못해 이걸. 근데 이때 이게 원이잖아. 이게 원이잖아. 얘가. 이게 원이잖아. 이런 걸 알 수 있어. 반지름이 같잖아. 원은 여기 접하는 딱 접점이 있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요 A하고 B 사이의 길이를 구해. 그 다음에 여기도 만났잖아. 이렇게 수평을 그어가지고 여기 C, B 사이의 길이를 구해. 왜 그런지 알겠냐? 반지름알이 같으니까 이 AB 길이가 R 곱하기 사인 I랑 똑같아져. 그래서 선분 CD 길이가 R 곱하기 사인 9점에 똑같아져.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의 길이를 구할 때 뭘 할 수 있느냐? 선분 AB 길이 나누기 선분 CD가 돼요. 길이 재는 건 쉽잖아. 만약에 길이를 쟀어. 이 길이 나왔어 5cm. 이 길이 나왔어 2.4cm. 별 부담 없어. 이거는 사인 22.8도보다는 훨씬 할만해. 그렇지 않냐 이제? 저렇게 해서 굴절 구해버려. 그러니까 저게 길이가 예쁘게 나오니까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이 굴절률을 대신할 수 있다. 내 말 알겠냐? 이게 반응형 굴통시장의 핵심. 그러면 간단히 해보자. 숫자 좀 안 읽어서 이거 5 할게. 이거 2 하자 그냥. 이거 2 하자. 이거 2 하자 그냥 간단하게 2cm 하자. 문제를 위해서 질문할게. 5대 2지. 5대 2지. 5대 2지. 굴절이 얼마야? 야, 이게 5대 2면 속도가 5대 2지. 그럼 파장도 5대 2지. 사인 각도도 5대 2지. 굴절률은 2대 5지. 그럼 2대 5니까 2대 5 하면 얼마야? 2.5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비율 푸는 거야, 비율로. 자, 이게 만약에 3이야. 해보자. 어떻게? 5대 3이지. 속도 5대 3. 파장 5대 3. 사인 각도 5대 3. 굴절률 3대 5. 이게 얼마야? 3분의 5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알겠냐? 이해됐어 이제? 좋아.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숫자 막 썼어요. 이거 뭐 합시다. 막 썼어요. 알겠지? 여기서 온통 반 갖고 와. 여기 반 갖고 와. 이 합쳐. 그러니까 AB 두는 거야. AB 두고 기출 쏴. 여기 얼마 되겠까? 적당히 그냥 400개. 알겠지? 얼마나 나오게? 자, 이걸 이제 간단한 비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자, 써볼게 쌤이. 자, 빨리 배우세요. 공기하고 A 된다. 천천히 한다. V 공기 대 VA는 몇 대 몇이야? 4대2. 편하게 써. 4대2. 2대1 돼. 2대1. 자, 이거 보고 해. 공기랑 B야. 공기랑 B. V 공기 대 VB는 몇 대 몇이야? 5대4.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B 비율이야. AB의 비율. 그러면 둘이 맞춰야 되지. 이거 10대 5, 10대 8. 됐네? 그러면 A 대 B는 몇 대 몇이야? 5대 8. 알겠냐? 그럼 여기서 5로 들어가면 이거 풀어 나와야 돼. 이거 5 할까? 알겠지? 얼마 나와야 돼? 이거 8 나와야 돼. 그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식 전혀 안 쓰고 푸는 거야. 그치? 이해되냐? 식 쓰려고 하지 말고 구매제의 기반 찾아. 기반 찾아.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해. 약간 저번 시간 숙제 있죠? 뒤에